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 여부와 발표 시기를 놓고 여론몰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조지아 AARP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후보 중 95%가 브라이언 캠프 현 주지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환율이 장 시작부터 1,320원을 돌파해 1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가장 전파력이 빠른 것으로 알려진 BA.2.75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 여부와 발표 시기를 놓고 여론몰이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내 대선 후보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2024년 대선에서 전현직 두 대통령의 리턴 매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모호한 말로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잡지 뉴욕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미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고민이 없으며 출마 여부에 대해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할지 이후에 할지에 대한 결정만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다음 대선에 출마할 의향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습니다. 명시적으로 출마 결정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정확하게 출마를 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매체들은 트럼프가 출마 여부에 대해 결정이 끝났다고 말했을 뿐 명확하게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라며 그의 비즈니스적인 여론몰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이번 중간선거 이전에 출마 선언을 한다면 공화당 내 다른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공화당의 다른 후보자들이 여론조사를 보면 후보 등록조차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화당 내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차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혀온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나온다면 두 현 전직 대통령이 리턴 매치를 치를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후보로 나온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86세 나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78세 나이에 집권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론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조지아 AARP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후보 가운데 95%가 캠프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공화당 후보인 허셜 워커 상원의원 지지율보다 약간 높은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들이 조지아주에서는 크게 두각을 보이지 못하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또는 공화당 후보가 11월 스테이시 에브람스와의 경합을 앞두고 치열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조지아주의 지배적인 정치적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예비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던 데이비드 퍼듀 후보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큰 차이로 승리하자 공화당 내에서 캠프 주지사에 대해 공격하는 모습은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일각에서는 공화당 내에서 분열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공격을 자제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캠프 주지사를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표명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하원 청문회 방어를 위해 공격을 완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측 관계자는 캠프 주지사의 방어 태세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사람들이 주지사에게 바라는 점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록 조지아주에서 영향력이 줄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제든지 공격을 재개할 수 있고 공화당 투표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참 길고도 끈질기게 느껴집니다. 최근 들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 더 빠른 전파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가장 전파력이 빠르다고 알려진 BA.2.75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가운데 가장 전파력이 빠르다고 알려진 BA.2.75. 현재까지 발견된 오미크론 변이 중 역대급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BA.2.75 변이는 BA.5와 BA.2를 반반 섞은 것 같아 BA.2.75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마 괴물인 켄타로스 변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BA.2.75는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도록 돕는 돌기 단백질 부위가 36개나 변화된 것으로 확인돼 지금까지 발견된 변이 중 가장 많은 변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변이성은 백신이나 자연 감염으로 생기는 중화 항체의 효력도 떨어뜨려 위험도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치명률에 대한 데이터는 부족합니다. 스크립스 연구소의 설립자인 에릭 토폴 교수는 최근 빠르게 퍼지고 있는 BA.5도 원조 오미크론인 BA.1과 BA.2와는 완전히 달랐는데 BA.2.75는 그보다도 8단계 더 다른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면역 회피력 부분에서도 월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BA.2.75에서 발생한 변이 단백질은 하나하나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합쳤을 때 역대급 면역 회피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현재까지 인도 외 호주,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미국 등 최소 10개국 이상에서 약 119건의 BA.2.75 확진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 시작부터 1,320원을 돌파해 1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여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현지 시각 15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20원을 넘어섰습니다. 약 13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달러화도 소폭 올라 지난 14일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전장보다 0.53% 올랐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인 데는 유로화의 약세가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노동부는 같은 날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3%나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으며 전달인 5월과 비교하면 1.1% 올랐습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유로화와 위원화 등 주요국 통화가 약세하면서 강달러에 대한 견제력을 상실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이 26일부터 2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크리스토퍼 연준 의사가 이번 달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최근 들어 제기됐던 한 번에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는 시각이 완화됐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캅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14일 교육청 산하 학교에 총기를 소지한 보안 요원을 상주시킨 것을 찬성 4표, 반대 2표로 승인했습니다. 지난달 텍사스에서 발생한 교내 총기 참사에 이어 학교 내 총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학교 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크리스 렉스데일 교육감은 이번 조치에 교사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를 지켜본 학부모들은 이번 결정에 반대한다며 항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계 소식입니다. 미드타운 소재 하이 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를 배준경 PD가 다녀왔습니다. 미드타운에 위치한 하이 뮤지엄에서 화가이자 그림책 작가인 올리버 제퍼스의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올리버 제퍼스는 자신의 첫 책인 별을 따는 법으로 큰 사랑을 받았으며 이 책을 시작으로 많은 베스트셀러와 수상작들을 전 세계의 50개 언어로 번역 출간한 그림책 작가로 알려졌습니다.
제퍼스의 그림책들은 기발한 상상력, 개성 만점의 캐릭터, 단순하면서도 감성을 자극하는 일러스트로 소개되었습니다. Hi, my name is Melissa Katzen, and I'm the curator of Oliver Jeffers' 15 Years of Picturing Books. In this exhibition, we have almost 100 works that explore themes of humor, love, and community. Some of these works are drawn from his books like How to Catch a Star, Stuck, and The Day the Crayons Quit. Come see Oliver Jeffers' 15 Years of Picturing Books before it closes on August 7th. 올리버 제퍼스의 책은 주로 어린 아이들을 위한 서적이지만 제퍼스는 아이들만을 위해 쓴 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퍼스는 그림책을 쓰는 것은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그것을 위한 그림을 그리고 나만의 단어로 정의를 내리며 내가 보고 싶은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남녀노소 모두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올리버 제퍼스의 그림책 전시는 8월 7일까지 이어집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근무 여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늘어난 재택근무 문화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근무가 일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 전역에서 2,600여 개 빌딩 관리를 담당하는 캐슬 시스템에 따르면 금요일의 경우 사무실에 출근하는 직장인의 비율이 전체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월요일이 41%로 뒤를 이었고 화요일부터는 비율이 50%로 상승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올해 세계 젠더, 성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격차 지수는 전체 146개국 중 9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보다 낮은 순위입니다. 아이슬란드가 13년 연속 성격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핀란드와 노르웨이, 뉴질랜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은 102위, 일본은 116위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순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여성이 경제와 교육, 건강, 정치 권력 등 분야에서 남성과 동일한 기회를 얻는 데까지 132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9.1%를 기록하는 등 미국의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제는 커피 한 잔도 사치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호황을 누렸던 스타벅스와 던킨도넛 등 유명 음식 체인점이 최근 손님이 줄었다고 경제 포털 야후 파이낸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7.8%, 던킨도너츠는 4.1% 방문객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9.1%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KTN 뉴스룸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내용의 KTN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바랍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